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하나증권 역삼 지점의 김세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뵙고 오늘은 월요일에 또 뵙네요.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핫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듣지는 못했고요. 네, 뭐 아무래도 네. 이제 처음 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네. 이제 좀 신선하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아무래도 고객분들 직접 접객을 네. 하고 있는 지점이나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조금 더 이제 특화가 좀 되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방송을 앞으로도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한 인사이트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미국 증시가 다행히 애플과 아마존이 이제 멱살을 좀 끌어잡았다, 뭐 네. 캐리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올라줬어요. 지난주 증시 한 주 평은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마찬가지로 지난주 한 주의 증시를 좀 평가를 해 보자면 애플과 아마존이 결국에는 멱살 캐리 네. 멱살 잡고 캐리를 했다. 뭐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빅테크 실적들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예상치보다는 항상 뭐 매출이나 뭐 EPS도 예상보다 좋았는데 이제 다만 최근에 뭐 방금 전에도 앞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셨지만 이 AI 투자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네.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비용을 수익으로 만회를 커버를 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우려가 좀 됐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마무리됐죠. 이제 엔비디아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엔비디아 실적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주 매크로 단위 이슈들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게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 목소리였거든요. 네. 파월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서 매파 발언을 남기고 나서 이제 연준 위원들도 차례대로 우리가 금리를 괜히 내린 게 아닌가, 이번에 동결하는 게 맞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차장님, PB님은 어떻게 보셨죠? 뭐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도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다만 이제 그동안 셧다운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연준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명확히 평가할 만한 데이터를 이제 얻지 못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부분을 더 만들 그렇겠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제프 슈미드 캔자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네. 금리 인하에 반대를 하는 부분을 또 이제 나중에 네.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다만 저는 이제 이번 결정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또 이 연준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 네. 댈러스 총재라던가 또는 뭐 이 다른 총재들이 여러분이 말을 남겼더라고요. 네, 약간은 중립적인 의견 또는 이제 매파적인 의견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고 네.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안 됐었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12월 달 금리 인하를 대부분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기존의 셧다운도 어쨌든 끝나야 되고 이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우르르 나오겠지만 네.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봤을 때 노동 지표나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사실은 뭐 그 전에는 이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할 네.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중립이나 이런 뭐 아니면 더 이상 이제 내리면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말에 조금 주가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자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셧다운 사태가 종료되고 이제 지표들을 좀 뜯어봐야지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뭐 한 차례 더 내리게 될지 아니면 동결하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얘기 저희가 앞서도 잠시 나누긴 했지만 AI 버블론이 최근에 좀 컸었는데 이 부분을 좀 잠재워준 것 같기도 해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사실 전반적으로 빅테크 회사들이 워낙에 쌓여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본 비용을 좀 늘리면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네.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자기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형태로 많이 이제 수익을 다시 회수를 하고 네.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또 이 비용을 만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메타는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뭐 일회성 법인세 네, 뭐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메타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다른 여타의 수익성과 이 자본 비용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 부분 충당할 수 있느냐가 이제 네. 좀 관건이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사 플랫폼만을 이용한 그 데이터 센터를 네. 구축하는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당장 뭐 이제 수익성을 좀 갉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이 상당히 우려를 좀 낳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뭐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메타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분간은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좀 오래 간다. 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이 또 없어진다. 또는 기존의 캐시카우가 조금 약해진다라고 이제 실적이 또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갭들의 실적은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달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11월 달에는 이 전통적인 강세장이 연출이 된다. 올해도 반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실 때 1년 뭐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보면 네. 보통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해서 12월 달이 가장 좋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100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네. S&P 500 기준으로 11월 달이 가장 성과 수익이 좋았던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하게 1년 중에 이제 9월 달만 마이너스고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제일 이제 높아지는 네. 그런 이제 빅스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사실 11월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뭐 엔비디아나 뭐 앞으로 이제 나올 실적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1월부터 12월간을 보면 1년의 지수가 약 10% 가까이 빠지는 경우가 최소 한두 번은 나오는데 네. 올해는 1분기에 3월달, 4월달에 상당히 조정을 크게 받았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저는 고점을 조금 높여가면서 올해 장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세장이 올해도 좀 연출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기업단 이슈들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주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처음 발표를 했을 때는 시간 외 거래에서 빠지다가 결국 다 말아 올리고 뭐 정규장에서는 또 잘 가졌거든요. 애플의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시죠? 애플은 사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기는 하죠. 뭐 그런데 뭐 빅테크 중에서도 사실은 뭐 가장 이제 로열티가 높은 또 그런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뭐 EPS 전부 다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된 아이폰 17이 상당히 지금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고 또 에어라는 또 별도의 그 이제 다른 제품이 나와서 그 부분은 상당히 호응을 좀 얻고 있고요. 네. 가격 자체도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이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이폰 매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서비스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네. 보통 애플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갈수록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가이던스의 10에서 12% 이상을 더 상회하는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저는 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사실은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매도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왜 그렇게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네. 계속 이제 홀딩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부담 없이 적립식으로 좀 매수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관심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이 코인베이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꽤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우선 코인베이스라고 하면 네. 최초로 이제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제 미국에 상장한 그런 종목인데 그 전에는 사실 암호화폐의 단순한 거래량 또는 네. 뭐 이런
사고 파는 이제 수수료 위주로 이제 많이 수수료 그 성과 수익이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구독 서비스 매출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네. 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었고요. 고객층이 기존의 뭐 이런 리테일 고객들 이외에 뭐 기관이나 뭐 마켓 메이커나 이런 기업들이나 좀 다양해진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이 USDC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지금 상당히 결제 이런 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USDC가 이제 서클에서 발행한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코인베이스 안에서 또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CEO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결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향후 이 코인베이스의 실적은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올해 YTD 기준으로 약 30% 정도 올랐는데요. 뭐 연말로 갈수록 저는 뭐 지금 최근에 좀 코인 시장이 약간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연말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보면 항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다음 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매수 의견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보유 의견,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뭐 분할 매수 의견 이렇게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한 점 더 있습니다. 밤사이 나왔던 이슈인데요.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사주 매입을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량도 지금 547조 원이다.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증시 고평가 신호는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선 뭐 개인적으로 버핏이 여태까지는 상당히 이제 잘 맞췄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올해 1분기에도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정도 이제 항상 이제 현금 보유량이 늘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버핏이 네. 잘 맞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버핏에 맞는 종목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신 이유는요?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치 평가를 투자, 가치를 예.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미래 뭐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은 보통 성장성을 위주로 네. 미래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먼저 올라가는데 이제 버핏의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동의하진 않지만 버핏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을 종목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증시가 뭐 고평가되거나 뭐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세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